안녕하세요. 설현욱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유튜브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복합 도플러 검사, 듀플렉스 검사가 되겠죠. 복합 도플러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조루약에 대해서 요새 누가 뭐 유튜브에서 조루약에 대해서 뭐라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이제 브라질리안 왁싱에 대해서 이건 좀 유감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제 나름대로 의견을 피력을 하겠습니다. 유튜브 지금 작년 11월 초에 마지막으로 이제 명리 여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트럼프하고 바이든. 그래서 트럼프가 하도 뭐 이상한 얘기를 하고 지금도 좀 수상해서 이게 완전히 정리될 때까지 이제 유튜브를 좀 나중에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거는 좀 젖혀놓고 일단 좀 다시 하는 걸로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오래간만에 유튜브를 하느냐, 유튜브에 대한 회의 이거 왜 하고 있지 하는 그런 측면. 두 번째는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은 정보를 내가 유출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뭐 조루의 뭐 예를 들어서 행동요법 같은 게 그거 지금 좀 많이 이제 삭제가 돼 있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뭐 하여간 작년 1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 77개 정도 유튜브를 작년 동안에 해놨네요. 그래서 뭐 그때 이제 아카이브를 만들기로 했었죠. 아카이브를 한 5년 해가지고 그 전집을 만들자 해가지고 한 거니까 이제 계속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복합 도플러 검사 유감인데, 도플러 검사 하나의 유감이 되겠죠. 듀플렉스 검사. 이게 원래 이제 제 유튜브를 들으셨던 분들은 되게 알겠지만 발기부전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는 1990년도 이전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시민성 발기부전을 이제 주로 얘기를 했어요. 되게 한 80-90% 이상 이제 얘기를 했다가, 그때 이제 파파베린이라는 이제 발기 유발제 주사가 84년인가 프랑스 쪽에서 발명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펜톨라민이라는 약제가 이제 한 1-2년 후에 있다가 이제 개발이 됐고, 그 다음에 PGE1이라는 게 프로스타글란딘 E1이라는 게 87년도인가 이제 처음 세계적으로 개발이 됐어요. 그러다가 처음에는 이제 PGE1만 썼죠. PGE1만 쓰다 보니까 이게 효과가 좀 약해요. 중도 이상의 발기부전에는 PGE1을 더 이상 올리기가 좀 곤란했고, 하지만 이게 이제 굉장한 장점이 있었던 게, 그 전에 요거 2개 섞었던 이제 요거를 다이믹스라 그러는데, 바이믹스라고도 그러고, 요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년 정도 이상 같은 부위에 주사를 놓으면 거기 이제 음경에 이제 파이브로시스, 섬유질화가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노들이 생기거나 딱딱해지거나 하는 이제 부작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줄이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피지유한을 도입을 한 건데 이게 이제 효과가 좀 떨어지고 보관상의 문제가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통증이 이것만 쓰는 경우에는 한 30%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세 개를 쓰는 거가 이제 그 트라이맥스라고 하는 건데, 트라이맥스를 주사를 놓고 이제 복합 도플러 검사라는 게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했죠. 1990년도 중간 이후에 한 90년 초에 이제 검사를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발기부전 환자를 검사를 해보니까 그 전에 알려져 왔던 그 발기부전의 원인 중에 많은 시민성 환자들이 시민성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환자들이 시민성이 아니더라 이거지. 시민성이 아니고 결국은 기질적인 발기부전이더라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이 검사가 이게 왜 이슈가 이렇게 됐냐면, 제가 그래서 코넬 대학병원이 뉴욕에 이제 중심가에 있는데, 거기 이제 비뇨기과의 발기부전학 클리닉에 교수가 딱 닥터 이드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나보다 한두 살밖에 안 많아요. 꽤 젊은 친구가 이제 거기에 체험맨을 맡아가지고 발기부전 환자를 몽땅 다 보는데, 일단 이거를 해요. 그 당시 미국 전역에서 뭐 보스턴 쪽에서 한 명 정도, 한두 명, 몇 명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배웠죠. 배워서 이제 96년도, 95년도에 이제 한국에 와서 96년대 동아일보에 성의학을 이제 연재를 하면서 발기부전의 진단에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제 쓰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실질적인 도플러 검사의 효시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유수한 대학병원의 주임 교수가 이제 이거를 배우겠다고 나한테 전화를 몇 번을 해가지고 제발 좀 닥터 이드한테 얘기해서 나 그거 좀 배우게 해달라고 하는데 노노 거리더라고. 노노노 거려. 안 된대. 이게 이제 지금 거의 25년이 넘었죠. 25년이 넘으면서 결국은 우리나라 의사 중에 내가 알기에는 미국 가서 도플러 검사를 배워온 의사가 거의 없어요. 이게 서울대나 이제 세브란스에서 비뇨기과 교수 중에 한 명이라도 이거를 제대로 배워왔으면 이게 이제 밑에 레이던트들한테 이제 그 교육이 됐겠죠. 그래가지고 이걸 했는데 이걸 못 배워왔더라고. 그래서 뭐 동아일보에서 그렇게 떠들고 그러니까 복합 도플러 검사가 중요하긴 한데 할 줄 모르니까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시중 비뇨기과 일부는 그 산부인과에서 쓰는 도플러가 있어요. 그 한 300만원, 400만원짜리인데, 그건 이제 B 모드죠. 태아 검사들, 그 영상만 보는 거. 그걸 가지고 이제 도플러 검사 한다고 하나의 쇼를 했다고. Show must go on. 이게 이제 지금까지도 이어져 있어요. 또 하나, 제가 강 선생을 이제 2000한 1, 2, 3년 정도에 이제 뭐 제자 한 명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도 와서 그러길래 이제 미국에 이제 가서 공부하고 일단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보낼라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다 클로스가 됐었어요. 그래서 뉴욕에 이제 그 제가 다니던 닥터 카플란 쪽이 이제 카플란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제 거기 뉴욕 코넬 대학의 신경정신과 쪽은 이제 심리학자가 체험맨을 했었죠. 그거 안 되지. 그 다음에 마스텐 존슨 세인트 루이스에 있는 그쪽 연구소는 그것도 이제 마스텐 존슨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 클로스가 됐지. 그게 보낼 데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킨제이 연구소라도 가라 해가지고 이제 제자를 보내놨는데, 킨제이는 기본적으로 의사가 아니죠. 난 MD예요. 의사가 아니라서 가서 뭘 배우나 했다 가지고 나중에 봤더니 이걸 못 배워왔더라고. 자기는 할 줄 안다고 그러는데, 도플러 검사는, 복합 도플러 검사는 발기유발제 트라이믹스를 놓고 그 다음에 복합 도플러 검사를 하는 거예요.
환자들한테 물어보니까는 주소 안 놓고 한대. 이거 아니야. 그 다음에 내가 왜 이 얘기를 오늘 유달리 다시 꺼냈냐 하면은, 며칠 전에 부산에서 온 환자가 있는데 5년 동안 비뇨기과 온갖 군데를 다 돌아다녔어요. 발기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자기 검사 해볼 거 다 해봤대. 복합 도플러 검사도 해봤냐 그랬더니 해봤대.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그랬더니 희민성이로 나왔대. 아니야. 응? 이거 아니라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도플러 검사를 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아니라니까.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야. 그러면은 그 피크 빌로시티라고 있는데 최고 음경 해면체 동맥을 흐르는 최고 속도라 그러죠. 피크 빌로시티가 얼마가 나왔느냐. 그 다음에 리지스티브 인덱스라고 있는데 음경 해면체 동맥의 혈액 유출이 얼마나 되느냐. 그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뭐냐고 눈만 땡글땡글 뛰고 있더라고. 몰라요 이거. 이 수치가 나와야 돼. 그러면은 우리나라 의학 수준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엉터리인가 이쪽 분야는. 예스. 이렇게 엉망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전수가 안 돼 있어요. 전수가 안 돼 있어가지고 예전에 그 서울대학이나 세브란스 그 다음에 그 중앙대병원 김세철 교수나 그 최영기 교수는 수술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었지. 음경보형물 삽입 수술이죠. 피나일 프로세시스를 잘했던 분이지. 프로세시스 음경보형물 삽입 수술을 이제 잘했던 분이지. 발기부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또 하나. 그러면 성기능 장애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성역 조화증이나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루나 무쾌감 사정 이런 문제 가면 이제 정신과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가 돼요. 그러면 정신과적인 문제에 대해서 일반 비뇨기과에서 뭘 어떻게 대처를 하냐는 거야. 그 사람들이 환자 면담이라든지 정신의학적인 기본적인 그 진단 평가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우울증을 어떻게 진단하는지를 아느냐 이거야. 몰라요. 그 다음에 부부 갈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받은 적이 있느냐? 없어요. 슈퍼비전을 받은 적이 있느냐? 없다고. 이건 마치 내과 의사가 뭐 기본적인 간단한 수술이야 할 수 있겠지만 자기 아는 분야에서 내과 의사가 궤양절개 하라고 하면 못해요. 자궁 드러내라 그러면은 못해요. 그거 산부인과에서는 그게 상당히 쉬운 수술에 들어간다고. 그거는 영역이 다른 문제라고. 그죠? 이걸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 수가 있느냐 이거야. 그 다음 그리고 하다못해 트라이믹스라는 주사약도 그래. 트라이믹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파베린, 펜톨라민, PGE1을 3개를 섞는다는 거였잖아. 이 배합 비율이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트라이믹스를 맞고 왔다. 뭐 그럼 그러려니 해요. 얼마를 맞았는지 그거 몰라요. 그거 모르겠어. 그거 어떻게 배합을 하는지. 대개는 이제 파파베린, PGE1, 펜톨라민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5대 10대 1로 섞는다고 대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아마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게 벌써 딱 보면 제 느낌이 뭐냐면 이거는 첫째 문제가 뭐냐면 PGE1 용량이 적어요. 제가 쓰는 것보다. 96년도에 동아일보에 글을 쓰고 97년도에 그때 동아제약에 웬 그 제약회사 직원이 와가지고 나하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동아제약에서 이제 PGE1을 생산을 했었거든요.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 쓰는 PGE1의 80% 이상을 혼자 쓰신대. 1년 동안. 그는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다른 데는 PGE1 못 만드냐 그랬더니 선생님 혼자 쓰시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PG만을 트라이믹스를 쓴다 그래 놓고 파파베린하고 펜톨라민만 썼던 거야 주로. 아직도 이것만 쓰고 있는 조그만 병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주사 하나에 2만 원이라 그러면 이거 2개 섞는 것만 하면은 이거 500원도 안 나와. 나머지 15,000원이 PG유한 값이라고. 이게 비싸니까 안 섞는 거야. 두 번째는 어떻게 섞어야 되는지 비율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응? 의미도 잘 모르고 그냥 쓰던 대로 쓰던 거야.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5대 10대 1로 섞었다 그러면은 일단 PG한 용량이 너무 작고, 두 번째는 펜톨라민이 용량이 많어. 이건 어떻게 되냐면 지속발기증이 생기는 거야. 어? 주사를 놨는데 3시간 4시간 이상 가가지고 지속발기증이 생기면 이거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어? 어떻게 대처해? 일반 비정형외과에서 내가 물어봐. 그럼 어떻게 하냐는데, 은경에다가 그 헌혈할 때 쓰는 두꺼운 바늘을 찔러가지고 한 500에서 100cc를 피를 뽑아내는데, 그러면 돼요. 그러면은 가뜩이나 조그만 한국 사람 피너스의 해면체에 그 헌혈할 때 쓰는 바늘을 쿡 찔러가지고 피를 100cc 뽑아내고, 그렇게 하면은 그 은경 해면체가 얼마나 손상이 돼.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그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끌고 가서 이제 에피네프린이라는 주사를 놔야 되죠. 그 짓을 어떻게 해?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이거 지속발기증 하나 있다고 거기까지 끌고 가서 심전도 걸고 위험한 주사를 놔야 돼. 이거 아니거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억제제라고 다른 주사 놓으면 돼요. 그러면은 이걸 왜 그러면 일반 비뇨기과 다른 데서는 모르느냐? 지금 20몇 년 동안 내가 안 가르쳐줘서 그래. 이거 가르쳐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만 되나? 이게 이래요, 우리나라가. 이런 형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응? 우롤로지라는 게 이 미국에서의 우롤로지 전문이라 그러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있냐면은, 일반 대학 나와서 뭐 A 정도 받아가지고 성적이 좋은 사람이 의대 들어가서 4년 하면 이제 메디컬 닥터가 되죠. 의사가 되죠. 그 다음에 인턴 레이던트 합쳐서 5년을 거치면은 되게 이제 전문의가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비뇨기과 전문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야. 레이던트 과정이 4년이 아니라고. 얘네들은 7년에서 8년에서 9년까지도 가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비뇨기과라는 거는 미국에서 굉장히 그 수입이 많은 전문 의사예요. 미국 암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은 게 전립선암이죠. 전립선암이 이제 거의 1위예요. 이거 다 수술해 줘야 되거든, 비뇨기과 의사들은.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우롤로지나 뉴로서전들이 이제 레이던트 과정이 4년이 아니에요. 5년, 6년, 7년 굉장히 늘어나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우롤로지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거의 거의 이게 그러니까 조루에 신경절단 수술하지 말라. 조루에 신경절단 수술하지 말라고 이제 제가 1996년부터 신나게 떠들었죠. 근데 이게 일반 그때 당시 이제 개업 비뇨기과에서는 거의 수입의 30-40% 이상이었다고. 신경 뚝 자르고 뭐 50에서 70만 원 받고 하는 거. 이게 나중에 내가 하도 심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MBC 2580을 동원을 했어요. 그래서 2008년인가 7년인가 신경절단 수술하지 말라고 크게 나와가지고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비뇨기과 개원의협의회에서 아마 이거를 소송을 걸었던 모양이야, MBC를. 나중에 MBC 중견 기자가 와서, 청와대 출입 기자가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주대. 졌죠. 당연히 지죠. 왜 다른 나라에서 안 하는 거 니네들은 하느냐. 의학적인 근거도 없고. 그래서 2012년도인가 언젠가 하여간 이 정도부터 신경절단 수술을 해가지고 환자가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면
뭐 3천만 원 정도 물어내라고 대부분 판례까지 나왔어.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요새 여러분들 길거리 다니면서 비뇨기과 이렇게 보면은 신경절단 수술한다는 광고가 플랜카드가 굉장히 줄었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발기부전은 자기네들 뭐 트라이믹스 수술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피나일 프로세시스 음경보형물 삽입 수술을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다이믹스 가지고 쓰는 거 가지고 좀 환자를 봤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주사 치료를 하면 음경보형물 삽입 수술하는 게 거의 의미가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저한테 오는 환자가 지난 25년 동안 발기부전 환자가 수천 명이 될 텐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수술을 하라고 보낸 환자가 100명 중에 두세 명도 안 돼. 두세 명은 고농도의 이제 코드 믹스를 써도 잘 안 되는 환자들은 그 중앙대 용산병원에 가서 상의를 하든지, 영동 세브란스 최영기 교수한테 가서 상의하라 그러면 그냥 다 오더라고, 다시. 왜냐하면 수술을 하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이거 수술에 대한 부작용을 설명을 해야 되거든. 그죠? 그리고 과정도 어느 정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 설명을 듣고는 다들 기겁해서 나온다고. 예, 96년도에, 95년도, 94년도에 미국 코넬 대학에서 비뇨기과 닥타이드가 이거에 거의 굉장히 많이 수술을 많이 하는 비뇨기과 의사였는데, 그리고 수술방에 가면 이게 0.5인치 단위로 프로세시스가 이렇게 정확하게 있어야지 이제 귀도 여기까지 요 앞까지 정확하게 사이즈가 맞아야 되는데, 이거 하나만 해도 그 당시 돈으로 환율 750원이었을 때 거의 6, 700만 원이었는데, 이걸 0.5인치 단위로 두세 개씩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수십 개가 수술방에 있어야지 수술방에서 사이즈를 딱 맞춰서 이거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나중에 물어보니까 뭐 대학병원에서 몇 케이스 1년에 안 한다 그러대. 그러면은 이거를 아니 경제적인 이유라도 이걸 왜 갖다 놔요? 폐기 처분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루에는 식견절단 못하지, 발기부전에는 수술 환자가 줄었지, 다이믹스를 써야 되는데 트라이믹스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 그러니까는 주사 치료를 하겠다 그러면은 거의 안 하지만, 비아그라하고 시알리스밖에 처방을 안 하지만 용량을 아주 조금씩 올리는 거예요. 지속 발기증이 겁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음경보형물 그 삽입수술 말고도 음경 확대 수술을 가지고 이제 꽤 이게 20-30% 이상 차지하는 수입원이었는데, 이거 하지 말라고 하도 제가 방방 뜨니까 약간 별별 쇼를 다 해. 근데 뭐 요새는 이거 하는 환자들이 굉장히 급격히 줄었죠. 옛날에는 그 목욕탕에 가면은 피나일 링이라 그래가지고 귀두에 이렇게 링 같은 거 하나씩 끼고 있었죠. 조루에 좋다고 해가지고. 이런 환자도 거의 많이 줄었고, 이거 낀 사람 지금이라도 빼세요. 여러분들 그 목욕탕에 가면 다른 사람들이 너 조루구나라고 금방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 주된 수입원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개업 의사들은 굉장히 이제 힘들어졌죠. 그래서 비뇨기과 지원율이 이제 거의 최저로 떨어지게 된 큰 원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슈로 그 조루약에 대해서 유튜브 이쪽 파트를 거의 안 봐요. 보면 괜히 보면 화가 나니까 엉뚱한 얘기 하니까 거의 안 보는데, 비뇨기과 선생님들 그 유튜브 하는 거 나 거의 본 적이 없고, 강동원 선생 유튜브 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거기는 홈페이지도 들어가면 어떤가 해서 첫 장만 보고 그 다음에는 안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내가 화를 내니까 괜히 그럴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산부인과도 그래.
산부인과 그 박 선생이 요새 뭐 여자 선생이 그 의정부에 있는 여자 선생이 가끔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 뭐 하여간 좋아요. 그것도 거의 안 봐요. 근데 며칠 전에 우연히 보다 보니까 뭐 조루약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는데 뭔가 해가지고 유튜브들은 요새 왜 전부 짧게 하는지 몰라. 10분, 20분을 안 넘기는데 뭐 하여간 근데 뭐라 그러더라. 하여간 조루약이 지금 시중에 나오는 약이 프릴리지가 있죠. 프릴리지가 있고 이게 다폭세틴인데 다폭세틴이 있고 이게 30ml, 60ml짜리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레노마인가 클로미프라민 15ml짜리가 있어요. 이거 가지고 뭐 2배, 3배, 4배 정도 조루가 이제 시간이 연장된다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하는 얘기가 첫째는 용량이 네노마인 경우에는 이게 안 맞아. 15ml 가지고 턱도 없는 약이야. 조루 환자를 예를 들어서 30초, 1분, 2분, 15초, 뭐 15초 미만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4분까지, 8분까지도 이제 하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4분까지만 해가지고 5단계로 비교를 할 때 병원에 오는 대부분의 환자는 1분 미만의 이제 조루 환자들이에요. 미국에서 본 조루 환자들은 대개 1분에서 2분인데 심한 환자만 나한테 오나 봐. 대개 이제 3초에서 1분. 난 이건 벌써 이제 중도의 조루 환자라 그러고 15초에서 30초는 이제 고도, 15초 미만은 더 심한 이제 환자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30초인 환자가 이제 제일 많으니까 이 정도. 예를 들어서 2배, 3배, 4배가 늘면은 3배 는다 그러면 1분 30초밖에 안 돼. 제가 그러잖아. 성행위는 15분에서 20분 이상을 끌어줘야 된다고. 택도 없죠?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거 가지고는. 프릴리지라는 약은 유한에서, 그때, 2012년경에 이제 도입을 했어요. 도입을 했는데, 지금 유한이랑 그 세계 특허난 제 약 가지고, 이거 가지고 지금 유한이랑 이게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있다 그랬죠? 이게 얘네들이 아주 닭짓을 했어. 그래서 손해배상 소송을 600억으로 하다가 지금은 1천억으로 변호사가 올린 모양인데, 지금, 재판부가 이번에 2월 달에 이제 재판부가 바뀌어서 새로운 재판부가 이제 배정이 돼서 3월 5일 날부터 다시 한대요. 그럼 지금 벌써 1년이 넘어가는데, 올 가을 안에는 뭐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이때 이제 좀 못된 거기 연구소장이 있었어. 세브란스 나온 여자 의사인데 이 친구가 이제 사실 나 물 먹이려고 프릴리지를 이제 도입을 했겠지. 근데 이게 굉장히 약한 약이에요. 2배, 3배, 4배밖에 안 돼. 근데 내가 만든 약은 3초 가는 그룹이 웬만하면은 20분 가거든. 그럼 이건 60배가 넘은 거 아니에요. 그죠? 게임이 다르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3초, 4초 가는 환자도 많은데 3배 넣으면 뭐야? 15초 간다고? 그거 아니야. 3, 4초 가는 그룹 환자도 얼마든지 20분 이상 갈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100명 중에 5명에서 10명은 빼놓고 아주 골치 아픈 그룹이 있긴 있어요. 그 환자들은 빼놓고 최소한 그 환자들도 5분에서 10분 이상은 가요. 그 다음에 이슈가 세 번째가 뭐였지? 브라질리안 왁싱. 왁싱에 대해서 한마디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얘기를 해요. 가끔 이제 그 여자 환자들 보면은 이 얘기를 이제 자꾸 하다 보게 되는데 왜 이렇게 요새는 브라질리안 왁싱 하는 친구들이 늘었는지 모르겠어. 옛날 한 5년 전, 10년 전하고 다르게 요새는 굉장히 늘은 것 같은데, 그걸 왜 그렇게 완전히 브라질리안 왁싱을 하노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이슈는 뭐냐면, 이게 2000년
이전에는 이렇게까지 완전히 브라질리안 왁싱 가지고 완전히 음모를 다 밀고 그러지 않았죠. 음모, 퓨빅 헤어, 음모, 퓨빅 헤어를 다 퓨빅 헤어 다 밀어버리지 않았죠. 그때 이제 플레이보이즈 같은 거 보면은 그 영상도 보면은 2000년도 이전에는 음모가 웬만큼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2000년도 중반 이후부터 이제 급격히 이제 거의 브라질리안 왁싱 비슷하게 이제 넘어가는데, 얘네들이 이제 하나의 이제 굉장히 큰 변혁을 일으키는데, 이게 지금 과연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 헤어, 이 털이라는 거에 대한 뭐 털의 존재 의의는 뭐냐 이거지. 헤어의 의의는 왜 겨드랑이 털하고 왜 음부 쪽에 털이 있느냐 이거지. 이거는 포유류만 있죠. 우리 포유류만 동물 중에서 뱀이나 뭐 쪽부터 이제 포유류로 넘어오면서 이제 몸에 털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성기의 털이라는 거는 하나의 이제 2차 성징을 표현한다는 거죠. 2차 성징을 표현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만큼 자랐다는 걸 표현을 하는데, 이거를 왜 자르느냐, 그런 의미고. 그래서 몸에 이제 보면 머리털, 눈썹에 털이 있고, 그 다음에 코털이 있고, 겨드랑이에 털이 있고, 그 다음에 음부에 이제 털이 있는데, 뭐 다리털도 있지만, 이게 보면 눈썹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위는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올라가면 머리털이 빠지고, 그죠? 아래는 오히려 증가하고, 이게 이런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첫째는 이제 프로텍션이죠. 헤어의 기능은 보호하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머리털은 햇빛으로부터 두피를 보호하고, 눈썹은 눈을 보호하고, 코털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겨드랑이 털은 예를 들어서 마찰을 이제 줄여주고, 예를 들어서 이제 마라톤 선수 같은 사람 겨드랑이 털을 다 깎고 이제 마라톤을 뛰면 나중 가면은 거기에 상처까지 생긴다고 그러는 거죠. 음부도 상당히 이제 마찰로부터 이제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프로텍션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중요한 게 이건 시크레션을 한다는 거죠. 시크레션. 뭘 시크레션을 하느냐? 이 아포크라인 글랜드에서 아포크린 글랜드. 우리 몸에 하나의 이제 땀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포크린 글랜드하고, 그 다음에, 잠깐만. 이게 지금, 에크린 글랜드. 난 에크린 글랜드라는 게 자꾸만 발음이 익숙하지가 않아. 에크라인이라고 되게 발음을 했기 때문에 지금 확인한다고 지금 멈칫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에크린 글랜드는 말 그대로 땀샘이고, 이거는 땀샘이면서 지방산을 분비를 해요. 그래서 에크린 글랜드는 뭐 전신에 있는데 특히 손바닥, 발바닥에 많고, 그래서 이제 몸에 이제 체온을 조절을 하죠. 하루에 많게는 10리터까지도, 되게 500cc에서 10리터까지도 나올 정도로
몸 체온을 이제 조절을 하는 거고, 이 아포크라인 글랜드가 보면 피부가 이제 위에 포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피가 있고, 그 밑에 이제 그 피하 지방이 있잖아요. 피하 지방이 있으면 아포크라인 글랜드는 여기서부터 나와요. 그 다음에 에크린 글랜드는 위에 진피에서 나오는 거죠. 진피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털은 지방 조직 걸쳐가지고 이렇게 털이 나오는 거고, 헤어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 지방 때문에 이제 지방산 때문에 이제 냄새가 나는 거고, 이게 중요한 게 페로몬이 나온다는 거죠. 페로몬. 인간에서 그 페로몬의 그 효과라는 건 난 그렇게 크게 인정하지 않지만, 뭐 하여간 동물에서는 이게 굉장히 강력한 자기 영역 표시하는 그런 호르몬이 되죠. 그 다음에 이성을 유혹하는 호르몬이 되죠. 동물에서는. 그래서 그다음에 아포크라인 글랜드만 가지고 그 체온을 조절하는 동물이 있긴 있는데, 그게 말굽이 달린 동물들, 말 같은 거는 아포크라인 글랜드 가지고 이제 체온을 조절한다 그러고, 개나 고양이 이런 친구들은 이 땀샘이 없죠. 에크린 글랜드가 없어가지고 그게 캑캑거리면서 혀 내밀어 가지고 이제 체온을 조절하고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아포크라인 글랜드가 이제 이게 그 털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이게 하나의 그 강력한 페로몬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왜 이거를 제거를 하냐 이거지, 털을. 이 중요한 거를. 그 다음에 이제 이 털을 제거하는 방법 중에 첫째가 이제 면도가 있는데, 면도 뭐 수염 나는 거 보면은 뭐 이거 자르면 이제 거의 매일 이제 잘라야 된다는 거고, 쪽집게로 집어내는 거는 이거 잘못하다가 이제 피부가 이제 손상이 되고 되게 아프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테이프 이것도 아플 거고, 그 다음에 영구제모 한다는 방법 중에 이제 레이저가 있는데, 레이저 이거는 피부과에서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뭐 환자를 이제 좀 하는데, 한 번 가지고 안 되고, 이제 이게 그 얼굴이 까만 사람은 이제 그 색깔 가지고 이제 그 레이저가 모근을 이제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건데, 그럼 예를 들어서 흑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색깔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그 다음에 뭐 금발인 경우에도 그게 이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고, 이런 개념이 있고, 5번에서 10번 이상 해줘야 되고, 뭐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고, 이거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얘기가 뭐냐면, 왜 브라질리안 왁싱을 하냐 이거야. 남자친구들도 가끔 뭐 다 밀어가지고 오대. 남자친구들이 왜 미냐 그랬더니, 여자친구랑 갔다가 같이 밀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좀 커 보이냐? 뭐 내가 농담 삼아서 하는데, 이게 아메리칸 왁싱, 그 다음에 프렌치 왁싱이 있는 모양이에요. 프렌치 왁싱은 이게 가운데 줄 하나만 남겨놓고 이제 하는 거고, 아메리칸 왁싱 이제 비키니 스타일을 하는 거죠. 하려면은 이걸 하라 이거지, 아메리칸 왁싱으로. 브라질리안 왁싱은 하지 말고. 그 여자 환자들한테 물어보면은 이제 생리 중에 이제 피가 엉기니까 털에 자꾸만 이제 귀찮아가지고 왁싱을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클리토리스 이하만 하라는 거예요. 클리토리스 이하만. 위에는 놔두고, 위에는 여기는 놔두고, 클리토리스도 항문까지는 그럼 되잖아. 뭔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호르몬적인 측면이 뿐만이 아니라 이게 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돼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 헤어 누드라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나체 사진이라도 그 음모를 노출하면은 이거 음란죄로 처벌받고 그랬어요. 그죠? 조이 오브 섹스를 제가 번역을 해가지고 출판한 게 1998년인가 그런데, 이때 음모가 좀 노출됐다고
검찰에 가서 조사까지 받았어. 이때 변호인이 박원순이었는데 이 새끼는 그냥 놔두래. 책이 유명해져가지고 더 팔린대. 그래가지고 거의 우리나라 최초로 19금 딱지가 붙은 책이 조여우 섹스예요. 이걸 갖다가 그 출판 활동을 안 하고 있으니까 누가 이걸 슬쩍 해가지고 그냥 다른 걸로 출판을 한 모양인데 뭐 하여간 좋아요. 박 선생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하여간 이 정도로 이 여자에 있어서의 헤어라는 거는 굉장히 성적 매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왜 다 없애? 왜 초등생 여자애들처럼 만들어 놓냔 말이야. 응? 음부를. 이거 아니야. 응? 이거 아니라고. 다음에 이러면 다 했나? 그래서 오늘 뭐 지금 한 30분 좀 넘어갔죠. 일단은 발기부전에서 그 복합 도플러 검사를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이걸 한다 그러면 최고 그 픽 빌로스티 최고 속도가 얼마가 되느냐, PV 수치가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정맥 유출 지수, 리지스티브 인덱스가 얼마나 되는지 살짝 지나가면서 물어봐요. 그 다음에 이거는 트라이믹스나 PG유한 주사를 놓고 발기발제 주사를 놓고 하는 거예요. 주사 안 놓고 하는 건 엉터리예요. 그 다음에 조루에 시중에 깔려 있는 조루약은 너무 약한 약이다. 너무 약한 약이라는 거죠. 그건 뭐 20초 가는 조루 환자 1분 가면 뭐해. 20분 이상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왁싱하는 건 좋은데 브라질리아는 하지 말고 웬만하면 아메리칸 스타일로 비키니 스타일로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퓨빅 헤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성적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무렇게나 가가지고 한 달 반이나 한 달마다 가가지고 그거 돈 내면서 못 하르고 아픈 거 그거 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약 Q&A 이쪽 분야가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한번 시작하면은 정신없이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아직도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직도 MMO33해.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무슨 제약회사 직원이 와서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던데 어떻게 이 세상에 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무슨 코로나도 그렇고 뭐 이거 전부 누가 뭐 예정돼 있는 대로 지구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뭐 일루미나티가 뭐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라 그러길래 내가 그래서 이게 좀 궁금하면 공부를 좀 하라 그랬어. 뭘 공부하느냐? 그 reptilian에 대해서 좀 유튜브를 좀 보고, reptilian이 뭐예요? 그럼 reptilian도 모르냐? 내가 그러는데 reptilian에 대해서 지구 원주민이 reptilian이라는 거죠. 인간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일루미나티를 이제 조종하는 집단이고, 그 다음에 수메르 문명에 대해서 공부를 하라 그래서 그 역사 속 그거 가상의 역사 아니냐? 그거 아니고 아누나키에 대해서 유튜브 좀 보라 그랬어. 아누나키. 여러분들도 이거 혹시 모르는 사람은 이런 거 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성경이라는 게 굉장히 여기서부터 많이 왔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세상을 보는 이제 새로운 관점이니까. 이 얘기하면서 이제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이 친구가 이제 제약회사 직원이니까 무슨 항불안제, 항우울제, 항정신병 약물에 대해서 이것저것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내가 그랬어. 이거 다 1960년대 초반에 나온 거다. 항정신병 약물 크로르프로마틴이 1961년도에 개발이 돼가지고 미국의 정신분열증 입원 환자가 드라마틱하게 줄었고, 항불안제도 그렇고 항우울제도 이미프라민 같은 것도 61년, 62년, 60년대 초반에 나온 거다. 이때 왜 이렇게 나왔는지 나는 이 엄청나게 갑자기 확 인간의 그 기술이 증가된 게 외계인 지식이 아닌가 난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이럴 수가 없어. 제클린 오아시스가 제키가
1950년도, 57년도인가 58년도인가 우울증으로 전기 치료를 받았어요. 전기 치료를 받았는지 인슐린 코마 세라피를 받았는지 하여간 같은 거니까 약물 이용한 거하고 전기는 그 정도로 우울증은 예전에는 이거 가지고 썼는데 그때는 항우울제가 거의 없었죠. 그죠? 마릴린 monroe 죽인 약물도 그것도 아주 원시적인 약물이었는데 그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다고요. 시간이 있으면 이쪽을 좀 모르시는 분들은 이쪽을 좀 공부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얼마나 지났어요? 한 3, 40분 지났나?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일주일 안에 또 봬요. 수고하셨어요. 이거를 X를 눌러야 되나? 잠깐만.